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2회 모의고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을 보면요. 구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구매라는 것은 물건을 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쇼핑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쇼핑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봤어요. 어떤 물건을 봤는데 우와, 너무 좋아요. 너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삽니다. 이것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사고 싶어요. 사요. 이런 것들을요. 충동구매라고 얘기합니다. 충동구매라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요. 반대는 당연히 계획구매가 되겠죠. 계획구매. 그러면 계획구매라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계획을 짜요? 나에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리스트, 쇼핑 목록이 있는데요. 그것에다가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사는 것,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메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쇼핑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메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결혼하고 부부가 둘 다 일해요. 그래서 둘 다 일하다. 이게 뭐냐면 함께라는 의미로 맛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일을 하면 돈을 벌다가 되겠죠. 벌다. 돈을 버니까 맞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돈을 버는 부부, 맞벌이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쓰다라는 것은요. 서류, 문서, 도큐멘트를 얘기하는 거죠. 서류, 문서를 쓰다라고 할 때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작성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복사하다라는 것은 카피를 얘기하는 건데요. 카피하다. 사무실에서는요. 복사하다를 카피해 주세요. 카피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제출하다는요. 내다라는 뜻이고 기여하다라는 것은 도움을 주다. 또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좋은 영향을 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미가 비슷한 거 줄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줄다. 반대는 늘다. 자주 쓰는 표현은 줄어들다. 늘어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많아지는 것, 어떤 것이 적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좀 볼까요? 늘어나다라는 것은요. 증가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줄어들다는요. 반대로 감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다, 줄다, 감소하다, 늘어나다, 늘다, 증가하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떤 것이 내려가는 것은 하락하다, 내리다, 떨어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다, 오르다. 오르다는 뭐라고 그래요? 상승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줄다와 비슷한 말은 감소하다가 되겠죠. 자, 다음 7번을 봅시다. 엘레나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것 치고 힘들지 않아요. 4번이 답인데요. 이 치고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는요. 먼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키가 어떤 남자예요. 남자의 키가 170cm입니다. 커요, 작아요? 어떤 사람은 작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가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면
아주 큰 편이죠. 그죠? 170? 이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주 커요. 아주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대학교고요. 대학교 농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 농구 선수가 170? 좀 작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작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170cm인데 어떤 기준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아주 커요. 작아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초등학교 4학년 치고 아주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대학교 농구 선수 치고 작아요. 작은 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루트 144 플러스 루트 169 25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자,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쉬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게요, 유치원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말도 안 돼.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고등학생이 이 문제를 푼다? 너무 쉽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게 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유치원 수학 문제라는 기준을 보면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쉬워요. 유치원 수학 문제 치고 너무 어려워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 치고 말도 안 되게 쉬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는요, 모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뭐 치고 부정 그리고 부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모두 김치를 좋아해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모두 김치를 좋아해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한국 사람 치고 김치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 부정이 나왔죠? 부정에. 다시 한번 부정.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치고 김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모두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면 한국 사람 치고 아리랑을 알지 못하는 뜻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알지 못한다, don't know 이런 의미로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한국 사람은 모두 다 아리랑을 알아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쓸 때 치고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준을 정할 때, 두 번째는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12번에서도 문법을 좀 봅시다. 뭐뭐 다시피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고 저것도 많이 쓰는데 아시다시피, 아시는 바와 같이 또는 아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사 매출이 작년보다 상승 나왔네요. 올랐습니다 라는 의미죠. 회사 매출이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요, 직장 생활. 직장에 왜 다닐까요? 집에서 일하다. 일하기 위해서. 일을 왜 할까요? 돈을 벌다. 돈을 왜 벌까요?
행복을 위해서 아마도 예, 행복해지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겠죠. 옛날에는요. 옛날과 지금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옛날에는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물론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말하는 성공은요.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위가 아주 높아지는 것,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운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공, 그리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요.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소확행. 이 소라는 것은 소소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다. 확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몰라요. 하지만 나에게는 확실하게 행복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럽다 라고 하는 부러움을 사는 성공이 아니라 지금은요. 작지만 나에게는 확실한 행복.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마친 후에 커피 한 잔을 마셔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정말로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직장에 다니고 일하고 돈을 벌어서 행복으로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작은 행복을 계속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한 건 옛날 생각이죠. 아닙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행복의 기준은 작은 행복보다는 큰 성공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는데 자, 한국의 직장 생활에서 근로시간이요. 52시간으로 리미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 선생님, 여기 52시간 맞는데요? 여기 보면 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일을 일주일에 10시간만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나는 20시간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60시간 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최대 52시간까지만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최소가 아니라 최대 52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범죄, 범죄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범죄. 자,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살아가는 서울시의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우리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다처럼 똑같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그 약속, 법을 지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다, 안 지키다는 약속을 어기다라고 얘기하고요. 역시 법도 어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키는 것을 법을 준수하다라고 얘기하고 법을 어기는 것을 위반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법을 어기다, 위반하다 이것을요. 뭐라고 그러냐면 범법 또는 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범법, 위법을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범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 중에서는요. 아주 큰 범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큰 범죄죠. 돈을 훔쳤어요. 큰 범죄입니다. 엄청 큰 돈을 거짓말해서 가져왔습니다. 사기죠. 이것도 엄청 큰 범죄입니다. 이런 큰 범죄가 있고요. 반대로
작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볍다, 그리고 무겁다라고 표현을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가볍다 범죄, 가벼운 범죄를요, 경범죄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뭐 중범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경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 술을 마시고 노래 크게 부르고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차에 광고물을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큰 범죄는 아니죠. 뭐 사람을 죽였거나 불을 지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고요. 피해를 주지 말자는 우리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경범죄라고 하고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안전한 겁니다. 법을 잘 지킨, 약속을 준수한 그런 행위입니다. 자, 25번을 봅시다.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무료로 고칠 수 있나요? 보증기간 내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 무엇이 가능하지만 뭐예요? 공짜 수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공짜를요, 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수리를 받는 거,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고객님의 실수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지불하다 뭐예요? 돈을 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비자 상담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봅시다. 일단 소비자의 편에서 상담을 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겠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의 고충,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을 듣고 구제를 도와준다, 구해주는 거죠. 세이브라고 얘기할까요? 세이브, 도와준다. 맞습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1345로 전화하면 안 된다. 전화하면 된다? 아니요. 1345는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입니다. 안내센터. 이렇게 따로 알아주시고요. 상담을 받으려면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식사 예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듣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식탁에서 여러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17세 청소년이네요. 이 사람은 25세 남자 대학생이고요. 이 사람은 30세, 이 사람은 40세, 이 사람은 뭐 10세, 이 사람이 65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자, 밥을 먹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이 어린이가, 초등학생이 먹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안 돼! 이렇게 손등을 칩니다. 그러면 왜 안 돼요? 40세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65세가 있잖아요. 65세.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먼저 먹어야 돼요. first. 이렇게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 40세, 그 다음 30세, 25세. 이건 아니고요. 먼저 먹으면 나머지는 다 세컨드 이렇게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먼저 먹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들었던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요, 밥그릇이 여기 있으면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들고 먹다라는 것은 안 된다. 들고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고 먹으면 안 되고 놓고 먹어야 돼요. 놓고 먹다. 어디에요? 식탁에. 식탁에 또는 밥상에 놓고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요. 거지가 있었죠. 거지. 이거요. 거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을 거지라고 그랬어요. 거지. 근데 이 거지들이 밥을 얻어오면 이게 누가 또 가지고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고 먹었어요.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그릇을 이렇게 들고 먹잖아요. 들고 먹으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거지야? 왜 거지처럼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거지 같아요. 거지처럼 보여요. 그래서 밥그릇을 식탁에 놓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지처럼 먹는다. 이렇게 들고 먹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를 봅시다. 세 번째는요. 숟가락이 있고 젓가락이 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이 있는데요. 이 숟가락으로는 밥을 먹어야 돼요. 국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젓가락은 반찬을 먹어야 돼요. 만약에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엄마가 안 돼.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만약에 숟가락으로 반찬을 먹으면 또 엄마가 이렇게 때립니다. 그래서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같이 들면 안 돼요. 같이 들면 안 되고 숟가락을 사용했으면 숟가락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숟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하고 다시 젓가락을 놓고 숟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사용해야 됩니다. 같이 들고 있으면 엄마가 또 때립니다. 이렇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들지 않는다. 들지 않는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5번 술을 마실 때 어른에게 술을 따를 땐 두 손으로 따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어른이 있으면 술잔을 돌려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술을 마신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어른과 마실 때요. 술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다. 반찬은 괜찮아요. 반찬. 숟가락은 밥과 국. 이런 식으로 나눠서 먹어야죠. 네, 그래서 아니죠. 젓가락으로만 먹으면 안 됩니다. 식사할 때 한 손으로 그릇을 들고 먹는다. 뭐라고 그래요? 거지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른과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마신다. 아주 잘했어요. 아이가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한다. 아니요. 어른이 먼저. 어른 first.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룸, 아파트, 오피스텔. 자, 한국의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택. 한국에 가장 많은 주택의 형태. 주택 형태는 뭘까요? 일단 아파트죠. 그래서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해요.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예전에는 40%였는데요. 지금은 50%, 60%로 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일단 편리하죠. 편리해서 많은 시스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요즘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주변에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시장도 가까운 곳에 있고 편의점도 있고요. 병원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시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더 편리해지고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아파트를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몰리고 이렇게 아파트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요즘은요. 1인 가구가 많아졌어요. 1인 가구. 그렇죠?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살던 대가족이었는데 지금은요.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결혼하지 않은 자녀, 미혼 자녀가 사는데 요즘은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 1인 가구,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혼자 살기 때문에 큰 집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집에 나 혼자 살아요. 그러면 불편하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집에 혼자 살아요. 이게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이 선호하는 곳은요, 원룸, 방이 하나인 곳을 더 좋아합니다. 또는 뭐 오피스텔, 사무실과 그 다음에 거주 공간, 살 수 있는 곳,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같이 있는 이런 공간을 선호하게 되죠. 원룸이라는 것은 방이 하나다. 이렇게 된 거고요.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오피스하고 호텔, 거주 공간, 집이 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집이 월세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60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큰 집에 가보니까 방이 4개가 있네요. 4개가 있는데 여기 월세가 얼마냐면 120만 원이에요. 비싸죠. 그런데 내가 혼자 살아요? 아니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4방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각자 방이 있습니다. 4명이 같이 살죠. 여기 주방과 거실은 같이 씁니다. 주방과 거실은 같이 쓰고 여기 화장실도요. 화장실도 같이 써요. 하지만 자기 개인 공간이 있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share house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공유하다라고 하고요. 주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제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엇은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함께 사용하는 임대주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좀 얘기를 못했는데 120만 원이니까 이제 4명이서 나누면 나누기 4하면 30만 원. 더 싸졌죠? 더 싸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에 젊은 시대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임대주택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share house. 이거를 한국어로는 공유주택이라고 하죠. 공유주택에서는 거실이나 주방은 같이 사용하지만 각자 독립된 공간도 가질 수 있다.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월세가 주변 집세보다 저렴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 집세는 60만 원인데 여기서는 30만 원이다.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고 예를 들었죠. 계약 기간도 최소 1개월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주택 형태 중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살면서 공유하는 공간, 그 다음에 독립된 자기 공간이 있는 공유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모의고사 2회 부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회를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